7번 볼게요. 25도씨에서 식초 A와 B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래요. 실험 목적을 먼저 한번 구체화시켜보면 내가 식초를 가지고 있는데 A라는 종류의 식초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 주성분은 아세트산이긴 하지만 아세트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조미료들도 많이 들어있겠죠.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나는 식초 A 100g을 갖고 있는데 이 와중에 아세트산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 만약에 여기 10g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내 실험의 목적은 식초 A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100g에 10g이 들어있다는 것은 식초 A 1g에는 얘의 100분의 1인 0.1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아내겠다는 것이 이 실험의 목적이고, 대신 식초 서로 다른 A와 B 두 종에 대해서 실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료 몇 가지 볼 건데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식초 A와 B의 밀도를 각각 미지수 DA와 DB를 이용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실험 과정 보면서 한번 구체화 시켜볼 건데, 식초 A, B를 준비하고 식초 A 50ml, 식초 원액 50ml가 있어요. 여기다가 물을 넣어서 수용액 1번 100ml를 만든대. 그럼 얘는 식초 A보다 물을 넣어서 부피가 2배 됐으니까 절반만큼의 농도로 희석이 된 거죠. 근데 난 어쨌든 내가 이 실험에 사용한 식초가 몇 g인지가 제일 중요해. 그럼 여기는 부피 단위로 줬으니까 일단 이 수용액 1번에 포함되어 있는 식초 A의 양을 따져볼 건데, 식초 A 50ml에다가 물만 넣어준 거니까 일단 내가 준비한 수용액 1번 100ml에는 내가 사용한 식초 A는 50ml만 들어있어요. 자, 근데 얘를 그대로 실험에 사용하는 거 아니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0ml만, 수용액 1번에서 10ml만 따와서 페놀프탈레인 넣고 염기 넣어서 붉게 변할 때까지 넣어준 염기가 10ml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결국엔 실험에 사용한 액체는 수용액 1번 10ml죠. 여기 들어있는 식초 A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볼 건데, 수용액 1번 100ml에는 식초 A가 50ml가 들어있다. 그걸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10분의 1만 사용하는 거니까 이 안에는 내가 관심 있는 식초 A는 5ml만 들어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식초 5ml에 물을 타고 페놀프탈레인을 탔어. 어쨌든 이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가 나는 궁금한 건데, 그 아세트산의 몰수는 누구랑 같냐? 여기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계를 확인해 볼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은요 1가산이기 때문에 이 아세트산의 양은 결국엔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H+의 몰수랑 같죠. 양이랑 똑같아요. 자, 그럼 이 H+의 양은 어떻게 알아내냐? 내가 이 실험에 사용한 NaOH 0.2몰 농도고요, 1가 염기고요, 10ml를 사용했어요. 그때 이만큼을 넣어줬을 때 붉게 변했다는 건 내가 이 실험에 사용한 0.2몰 농도 NaOH 10ml에 들어있는 OH-의 양이 내가 이 실험에 사용한 식초에 들어있던 H+의 양이랑 같았다는 거고, 아세트산은 1가산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과 같았다는 거죠. 해서 식초 A 5ml에 들어있던 아세트산의 양, 질량이 아니라 양은 일단 저 안에 들어있는 H+의 양이랑 같고, 이 양은 내가 여기에 사용한 염기에 들어있던 OH-의 양이랑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얘를 한번 구해보면 NMV 공식 써서 NaOH 1가 염기고요, 몰농도 0.2몰 농도고요, 부피 10ml입니다. 리터 단위로 넣어주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만큼의 아세트산이 저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지. 그럼 한 번 더, 저는 식초 A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몰수가 아니라 질량이 궁금했던 거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아세트산의 화학식량을 곱해주면, 정리해보면 식초 A 5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구할 수 있고, 아세트산의 몰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에다가 아세트산의 화학식량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0.12g이다 라는 거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0.12g이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이 0.12g은 누구냐? 식초 5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죠. 여기서 한 번만 더 계산 들어갑니다. 그럼 식초 5ml가 아니라 얘를 질량 단위로 알아내 볼 건데, 식초 A의 밀도는 DA예요. 그러면 1g이 DA, 1ml가 DAg을 차지할 때 우리는 밀도가 DA g/ml라고 표현하죠. 근데 나는 식초를 5ml 갖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5ml의 식초 A는 5DA g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구한 것은 식초 A 5DA 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기 때문에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5DA분의 0.12g이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거죠. 한번 돌려보면서 확인해 보시고, 같은 흐름으로 어쨌든 식초 B에 대해서도 볼 거예요. 식초 B에 대한 실험을 한번 봐볼 건데, 식초 B를 40ml를 준비해서 그 안에 물을 넣어서 수용액 2번 100g을 만든대요. 그럼 우리 일단 어쨌든 수용액 2번이 중요한 거니까 수용액 2번 100g에 들어있는 식초 B의 질량을 부피를 먼저 따져보면 이 안에는 어쨌든 식초 B가 40ml가 그대로 들어있죠. 여기다가 물만 넣은 거니까. 자, 그 중에 얼마만큼을 사용할 거냐면 수용액 2번의 20g만 사용한대요. 그럼 나는 식초 B가 40ml 들어있는 수용액 2번 100g을 만들었는데 100g 중에 20g 떼었으니까 그 중에 5분의 2만큼을 떼왔다는 거죠. 그럼 5분의 2만큼 떼었으면 얘도 5분의 2만큼이 포함되는 거니까 이 안에는 식초 B가 10분의 2니까 5분의 1이죠. 8ml만큼 들어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나머지는 물인 거죠. 식초 B에 물을 넣어서 20g의 수용액을 만들었다고 보면 돼. 그럼 어쨌든 내가 얘를 가지고 적정을 하는 거니까 식초 B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은 결국엔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양이랑 같고, 이 H 플러스의 양은 여기다가 내가 마찬가지로 페노플탈레인 넣고 0.2몰 농도 NaOH 넣어줬는데 30ml가 적정에 사용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폼 그대로 정리를 해보면 식초 B, 이번에 내가 실험에 사용한 수용액 안에는 식초 B가 8ml만큼 들어있었죠. 8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은 내가 이 적정에 사용한 0.2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30ml에 들어있는 OH-의 양이랑 같은 거니까 얘네들도 한번 지워보면 식초 B 8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을 먼저 구해보면 이 아세트산의 양은 내가 이 실험에 사용한 염기에 들어있는 OH- 양이랑 똑같죠? 이 염기 1가 염기고요. 몰농도 0.2몰 농도고요. 부피 이번에는 30ml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몰만큼의 아세트산이 식초 B 8ml에 들어있다라는 거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아세트산의 양이 아니라 질량이 궁금해요. 그럼 이제 질량을 구해볼 건데 질량은 아세트산의 몰수에다가 아세트산의 화학식량 곱해주면 되니까 0.36g의 아세트산이 식초 B 8ml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이죠. 나는 식초피 8ml가 아니라 식초피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궁금해요. 그럼 일단 식초피 8ml가 몇 g인지 알아야 되는데 식초피의 밀도는 dB입니다. 그 말은 dBg이 1ml를 차지할 때 우리는 이 물질의 밀도가 dg/ml라고 표현하죠. 그럼 1ml가 dBg을 차지하는 건데 나는 식초비를 8ml 사용한 거죠. 그럼 8dBg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결국엔 구한 건 식초비 8dB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0.36g이라는 거니까 1g 안에는 8dB분의 0.36g만큼의 아세트산이 들어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얘네들을 가지고 비례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식초 A는 1g당 8W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고요. 식초 B는요. 1g당 X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어요.
이 값은 누구랑 같냐면 얘네 둘이랑 똑같죠. 5DA분의 0.12 대 8DB분의 0.3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x를 w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례식을 먼저 해결을 해보면 얘네들 1대 3으로 지워지고, 이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고 계산하면 x 곱하기 5dA분의 1은요. 얘네 88 지워지기 때문에 dB분의 3w가 되니까 일단 x는 dB분의 15dAw와 같다라고 서술할 수 있죠. 근데 x에다가 이제 누구를 곱해주면 되냐면 da분의 db를 곱해준 것이 정답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da분의 db를 곱해주면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정답은 15w가 된다라고 구해줄 수 있는 거죠. 한번 풀이 쭉 돌이켜보면서, 왜냐면 A와 B에 대해서 결국엔 문제 푸는 흐름이 똑같아요. 조금 더 명확하게 식초 A와 B의 질량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적정에 사용하는 수용액에 들어있는 식초 A의 양, 내가 적정에 사용하는 수용액에 들어있는 식초 B의 양만 서술하시면 나중에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볼 건데요. 표는 EX 몰롱도 HA 1가 산이랑 X몰롱도 H2B 2가 산이랑 Y몰롱도 NaOH 1가 염기 세 가지를 이용해서 혼합한 수용의 가나다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때 가는요, HA와 H2B라는 산만 두 종류 사용했고요. 나는요, H2B와 NaOH라는 산과 염기 한 종류씩 사용했고요. 다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혼합해 줬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가를 먼저 분석을 해볼 건데, 이 문제는 직접 값을 계산하기보다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요. 자, 식초 EX몰롱도 HA Aml 산과 X몰롱도 H2B Bml 산을 사용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수는 세 종류고요. 1대 1대 3의 몰입니다. 당연히 얘는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를 포함하고 얘는 H 플러스와 B2 마이너스를 포함하는데 중화 반응을 통해 없어질 수 있는 알자 이온이 없기 때문에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가 그대로 들어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는 같은 양 들어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는 B2 마이너스보다 2배만큼 많죠. 그럼 얘네들을 섞으면 어쨌든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얘는 무조건 H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A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가 B2 마이너스라는 건데 얘네들이 지금 같은 양만큼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EX몰롱도 HA Aml에 들어있는 A-의 양과 X몰롱도 H2B Bml에 들어있는 B2-의 양이 같대요. 얘네들의 양을 NMV 공식을 이용하면 얘는 개당 A-1개 이온화시키는데 몰롱도 EX몰롱도예요. 걔가 Aml가 들어있고요. 얘는 개당 B2- 하나 포함하는데 걔 몰롱도가 X 몰롱도인데요. 걔를 Bml 넣어줬을 때 얘네 둘의 양이 같다는 거죠.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면 이 A가 B와 같다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B자리에다가 이제 2A와 같다, 2A와 같다, 2A와 같다라는 부피 하나 넣어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용액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다는요, 조금 특이한데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를 포함하는 산이랑 H 플러스랑 B2 마이너스를 포함하는 산이랑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를 포함하는 염기를 혼합시켜 줬는데 이 용액 안에 이온은 세 종류가 있대요. 자, 얘가 세 종류라는 것은 얘랑 얘랑 얘를 섞었을 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알자 이온으로서 반응을 할 건데 얘네가 다 없어야지 세 종류 남아있을 수 있죠. 왜냐면 산의 구경꾼 이온, 산의 구경꾼 이온, 염기의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넣어준 양 그대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최소 세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세 종류의 이온이 있다는 것은 다 용액이 중성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 용액 안에 있는 이온 중에 누가 제일 많아야 되는지 한번 볼 건데 이 용액 안에 들어있는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양을 한번 서술을 해볼게요.
EX 몰롱도의 HA는 1가산이고 몰롱도 EX인데요. 걔 A ml 넣어줬어요. 이게 H 플러스고 또 얘가 포함하는 H 플러스의 양은 2가산이고 몰롱도 X 몰롱도고 C ml 넣어줬어요. 이게 얘가 갖고 있는 H 플러스의 양이고 얘가 갖고 있는 OH 마이너스의 양을 A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얘는 개당 1가 염기고 몰롱도 Y 몰롱도고 2A ml만큼 넣어줬습니다. 얘네 둘의 합이 얘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있는 음이온의 양들도 표현해보면 A- 이거랑 똑같아요. B2- 이거보다 작죠. 절반이에요. Na+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럼 당연히 이 둘의 합이 이거랑 같으니까 중성이었을 건데 이것보다 이거는 지금 H 플러스 H 플러스 OH 마이너스의 양인데 Na 플러스의 양이 얘랑 똑같아요. A 마이너스의 양 얘랑 똑같아요. 근데 B2 마이너스는 이거의 절반이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Na 플러스의 양은 얘네 둘을 합친 양보다 크다라고 해서 여기서 5분의 3의 포션을 차지하는 이유는 Na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내려주면 되고 그럼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A-랑 B2-의 양이 똑같은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관계식 한번 살펴보면 얘는 개당 A-1개 포함하는데 몰롱도 EX고 부피 A ml 넣어줬어요. 얘도 개당 B2-1개 포함하는데 X 몰롱도고 C ml 넣어줬어요. 이 값이 같다는 거죠. 그럼 X 지워지고 마이너스 3승 지워지면 이 A는 C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2A만큼이다 라고 해서 우리 모든 부피를 미지수 A 하나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X와 Y의 관계 한번 살펴볼 건데 우리 아까 이미 서술했었죠. 서술한 거 가지고 한번 보면 얘가 H 플러스 얘가 갖고 있던 H 플러스고요. 얘가 이 용액이 갖고 있던 H 플러스예요. 얘가 이 용액이 갖고 있던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우리 이 둘의 합이 얘랑 똑같았어. H 플러스는 2가 그대로 들어가고 그럼 이제 C 자리에 이 A가 들어가 줘야 되니까 이 AY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2AX 더하기 4AX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과 같다. 이렇게 얘네들의 합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지워지고 2A, 4A가 1대 3으로 지워지니까 Y는 3X와 같다라는 것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y는 3x와 같으니까 이 좌항은 3이 되고요. 여기다 나에 존재하는 b2-와 나에 존재하는 na+를 계산해 줄 건데 y는 3x와 같은 거죠. 그럼 나에 존재하는 na+의 양은 개당 na+ 1개 포함하는 애 몰롱도 3x 몰롱도 그리고 2a ml 넣어준 거고요. 개당 B2- 1개 포함하는 애 몰롱도 X 몰롱도고요. 그런 애를 2A ml 넣어준 거예요. 그럼 계산해보면 지워지기 때문에 정답은 9, 4번 됩니다. 9번 봅니다.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줬어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와 관련된 문제고 이 문제는 반응 개수비가 2대 2대 1이라고 미지수 없이 완전히 줬거든요.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화학 반응의 개수비는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들의 반응 몰비와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A와 B와 C의 반응 몰비가 2대 2대 1이다 라는 거 기본적으로 서술해주면 되고 이때 그림 가는요 실린더에 B를 넣어놨어요. B는 생성물인데 B를 넣어놨고요. 그 B가 얼마만큼 있는지 질량 단위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한 반응물 A를 넣어줄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질량 단위로 줬어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화학 반응의 개수비를 알려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반응 몰비를 이용해서 자료를 이끌어 나갈 건데 질량 단위를 줬기 때문에 몰과 질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저 질량의 단위를 몰의 단위로 바꾸는 것이 낫겠다라고 메타를 갖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첨가해서 일부가 반응한 게 나실린더래요.
A를 넣어줬어. 그럼 A가 B랑 C로 분해될 건데 완전히 B랑 C로 분해된 것을 완결됐다고 표현한다면 아직은 A가 남아있는 그 중간 어디쯤의 나단계고요. 모두 A가 분해돼서 B랑 C만 남아있는 게 다단계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고,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부피가 5대 11이라고 줬으니까 이따 활용할 건데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 모두 다 기체예요. 그럼 기체의 부피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몰수랑 비례한다는 아보가드로 법칙도 이따가 사용해 줄 거고, 그리고 여기 더해서 우리 질량이라는 양적 단위가 나오고 그리고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양적 관계가 나오면 질량 보존 법칙을 이따금씩 사용해 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질량 보존 법칙을 활용합니다. 자, 실린더 속 전체 기체 밀도가 D와 XD라고 했는데 X는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값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 자료 A와 C의 분자량비가 5분의 2다라고 줬어요. 자, 우리 그러면 A와 C에 대해서 누구누구를 알고 있냐면 첫 번째 A와 C의 반응 몰비가 2대 1이라는 값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얘네들의 분자량비, 화학식량 B를 알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서술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떤 물질의 질량은 그 물질의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죠. 서로 다른 물질의 반응 질량비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반응 질량비는 반응 몰비 곱하기 물질들의 화학식량 비와 같다 라는 값을 이용해서 A와 C의 반응 질량비를 구해 볼 건데, A와 C의 반응 질량비는 일단 반응 몰비 2대 1에다가요 이 물질들의 화학식량 비 5대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지워지고 지워지면 A와 C의 반응 질량비가 5대 1이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냐? A가 반응에 참여해서 5g 반응에 참여할 때 C는 생성물이니까 1g이 생성된다는 게 반응 질량비야. 그럼 여기서 이제 질량 보존 법칙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반응물이 5g이 없어진대. 그 생성물 중에 하나가 1g이 생긴대. 그럼 생성물 나머지 하나가 몇 g이 생겨줘야지. 4g이 생겨줘야지 없어지는 질량과 생성되는 질량이 똑같으니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ABC의 반응 질량비를 한꺼번에 서술해 보면 A와 B와 C의 반응 질량비는 5대 4대 1이다 라는 거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다 했어. A와 B에 대해서 반응 몰비 알고 있고요. A와 B에 대해서 반응 질량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들의 화학식량 B도 얻어낼 수 있는데 화학식량 B도 마찬가지로 몰과 질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화학식량은 물질의 질량을 몰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화학식량 B는 물질들의 반응 질량비를 반응 몰비로 나눠주면 됩니다. A와 B에 대해서 화학식량비를 구해 볼 건데 A와 B의 반응 질량비 5대 4를요. A와 B의 반응 몰비 2대 2, 1대 1로 나눠주면 5대 4라는 값이 화학식량 B구나. 문제에서 A와 C의 화학식량비 5대 2라고 줬거든요. 그럼 우리 A, B, C의 화학식량비를 한꺼번에 서술해 보면 A와 B와 C의 화학식량비는 5대 4대 2와 같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실제 자료값으로 넘어가서 이 구한 자료들을 활용을 해볼 건데 일단 가실린더에는 B만 8Wg 있어요. 거기다 A를 10Wg을 넣어서 반응을 보낼 건데 우리 반응 계수비 완전히 알잖아. 그럼 반응 몰비로 문제 끌고 가면 되죠. 그래서 주어진 A와 B의 양을 일단 몰의 단위로 바꿔볼 거야. 그럼 얘 N몰 있다고 할게요. 얘 N몰 있다고 할게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데 우리가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관계식은 비례식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로 바꾸기 위해서 A와 B의 질량을 몰로 바꿀 때 미지수 하나, 상대값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무슨 말이냐면 A가 10Wg 있어요. 그럼 얘의 몰수는 얘의 10Wg을 얘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지. B가 8Wg 있어요. 그럼 얘의 몰수는 얘 질량 8W를 B의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이러면 미지수가 두 개가 되는 건데 사실 우리는 A와 B의 화학식량 B가 5대 4라는 걸 이미 안단 말이야. 그럼 A와 B의 물질의 양, 몰에 대해서 비례식을 세워보면요. A는 10Wg 있고요. B는 8Wg 있는데 얘의 화학식량과 얘의 화학식량 B는 5대 4예요.
그럼 얘네들의 몰비는 얘 8W랑 얘 10W가 결국엔 똑같은 양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나 B 8W g N몰이라고 할 거야. 거기 A 10W g 넣어주는데 이것도 A N몰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나단계에 대해서 한번 서술을 해볼 건데, 나단계는 일부만 반응이 진행됐을 때래.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볼 거냐면, A가 B와 C로 분해가 되는데, 저는 여기 원래 B를 N몰만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A를 N몰 넣어준 거죠. 그러면 반응이 진행되는데, 완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부 구간이야. A가 다 사용되는 게 아니라 A가 얼마만큼 사용된 시점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한번 따라와 보시고 2대 2대 1이니까 A 대 A 대 0.5 A라고 가는 것보단 얘가 2A몰 반응에 참여할 때 얘가 2A몰 생성되고 얘가 A몰 반응에 참여한다. 그러면 A가 여전히 N-2A몰 남아있고 B는 N 플러스 2A몰 됐고 C는 A몰이 됐죠. 이게 나 시점이라고 한다면 나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의 몰수를 먼저 서술해보면 A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해서 2N 더하기 A몰만큼의 기체가 나 실린더 안에 들어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A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떤 관계 이용해 줄 거냐면 나가 어떤 시점인지는 몰라. 근데 반응이 진행됐을 때 가에 들어있는 기체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부피비가 5대 11일 때야. 그럼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니까 얘네들의 부피비는 이 안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비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비 N대 2N 더하기 A가 부피비 5대 11과 같다라는 관계식 이용하면 A가 얼마인지 얼마만큼의 일부만큼의 A가 반응에 참여한 시점이 나인지 알아낼 수 있어요. 내항의 곱은 이와 같고 외항의 곱은 이와 같기 때문에 N이죠. N은 5A와 같아요. 그럼 A는 5분의 1 N입니다. 여기 자리에 다 5분의 1n을 넣어주면 5분의 2n만큼, 5분의 2n만큼, 5분의 1n만큼 반응이 진행돼서 A가 5분의 3n몰, B가 5분의 7n몰, C가 5분의 1n몰 있을 때가 나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조성이다 라는 거 알아내 줄 수 있죠. 자, 그럼 마지막 다로 넘어가 볼 건데 다는 그냥 반응이 완결된 시점이니까 이 A가 이 B와 C로 분해되는데 원래 실린더에 B N몰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A N몰을 넣어줘서 반응이 완결됐을 때가 다죠. 완결됐다는 건 A가 다 사용되는 거니까 N몰 0.5N몰이 반응에 참여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0몰, 2N몰 분수로 써주면 2분의 1N몰이 다 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조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나 실린더 속 C의 질량은 나 실린더에 들어있는 C의 몰수에다가 C의 화학식량 곱해줘야 되죠. 우리 얘네들의 화학식량 5대 4대 2라는 거 아니까 5분의 1 N몰에다가 C의 화학식량 2M이다 라고 곱해줄게요. 그럼 이 통에 다에 들어있는 B의 질량은 B의 몰수에다가 B의 화학식량 4M 곱해주면 되죠. 지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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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지면 일단 이 값은 5분의 4 해서 이 값 자체는 20입니다. 자, 우리 그럼 이제 X를 구해볼 건데 X는 가와 다 실린더 속 전체 기체의 밀도예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래서 가와 다에서 질량을 먼저 서술해 볼 건데 가에는 8Wg 있어요. 근데 여기다 내가 A10Wg을 넣어줬지. 그럼 뭐 A는 반응에 참여하고 B는 생성되고 C는 생성될 건데 질량 보존 법칙에 따라 어쨌든 여기는 내가 넣어준 양이 그대로 보존되고요. 반응이 진행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여기는 전체 질량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굳이 누가 얼마만큼 남아있는지 화학식량 곱해서 각각의 질량을 구하지 않아도 나 실린더와 다 실린더는 18Wg, 가 실린더에는 8Wg의 전체 기체의 질량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그럼 전체 기체의 부피만 따져주면 되는데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라 부피는 기체의 몰과 비례하는 거죠. 양과. 여기는 B만 8Wg N몰만큼 있어요.
다실린더에는 이 두 개 합쳐가지고 2분의 5M몰만큼 있는 거죠. 얘네들의 몰비가 1대 2분의 5, 즉 2대 5니까 부피비도 2대 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 다 지워주고 여기다가 확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가실린더와 다실린더의 밀도비 D 대 XD는요. 가실린더와 다실린더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비가 N 대 2분의 5, 2대 5니까 부피비도 2대 5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8W와 18W다 라고 계산해주면 되고, 지워줄 수 있는 애들 다 지워주면 D 대 XD는 1대 x인데요. 1대 x로 맞춰보면 얘는 10분의 9가 됩니다. 그럼 x는 10분의 9가 되는 거고 거기다 20을 곱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18이다 라고 골라줄 수 있죠. 1번 문제 봅니다. 숫자 계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문제인데요. 티도씨 1기압에서 실린더 가나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생긴 기체가 한 종류 있고요. 일단 똑같은 애들끼리 표현을 해보면,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기체가 또 한 종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기체가 여기에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 A몰, B몰 있었는데 얘 A몰 더 넣어줘서 2A몰 됐고요. 거기다가 얘 C몰 넣어줘서 여기 들어있는 전체 기체들을 각각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주어진 자료 그대로 해석해 볼 건데, 일단 X의 질량은 가에서가 다에서의 2분의 1배래. 그럼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니까 가에 들어있는 X 원자와 다에 들어있는 X 원자의 몰비를 먼저 따져볼 건데, 분자당 XM개 포함하는데 그런 분자가 A몰 있대요. 얘가 포함하는 X 원자 AM몰이고, 분자당 X 한 개인데 그런 애가 B몰 있대요. 얘가 포함하는 X 원자 B몰이에요. 그래서 가실린더엔 전체 X 원자가 AM 더하기 B몰 들어있고요. 얘가 포함하는 X는 M몰, M개짜리가 2A몰 있으니까 2AM몰, 한 개짜리가 B몰 있으니까 B몰, 한 개짜리가 C몰 있으니까 C몰이에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X 원자의 몰비는 2AM 더하기 B 더하기 C예요. 그럼 여기는 질량비를 물어봤으니까 얘네들 각각의 몰비에다가 질량은 몰 곱하기 화학식량이니까 X의 원자량을 곱해주면 되는데, 어차피 얘네들은 비례식을 세워주면 소거가 되죠. 약분이 돼요. 가에서가 다에서의 2분의 1배라고 하니까 얘네들은 1대 2가 된다라는 비례식 하나 세울 수 있어. 미지수가 4개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냅둬 볼 거고, 이제 실린더 속 기체의 단위 부피당 원자수래. 단위 A당 B는 A분의 B에 비례하는 값이죠. 그래서 나와 다에서 부피와 Y 원자수를 각각 서술을 해볼 건데, 온도 압력이 일정하니까 기체 전체 부피에는 전체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죠. 그래서 나에는 2A 더하기 B몰이 있을 때 다에는 2A 더하기 B 더하기 C몰 있으니까 이 기체 몰비가 바로 부피비가 됩니다. 거기 분자 자리에는 Y 원자수니까 방금 X 원자수 센 것처럼 한번 세볼 건데, 분자당 Y 2m개인데 그런 분자 A몰 있으니까 2AM몰에 Y 포함해요. 분자당 Y 2m개인데 그런 애 2A몰 있으니까 4AM몰만큼 포함해요. 분자당 Y 2M몰 있는데 그런 분자 2A몰 있으니까 4AM몰만큼 포함하죠. 이런 것처럼 나와 다해서 서술을 해보면 분자당 Y 3개 B몰 있으니까 3B몰, 분자당 Y 3개 B몰 있으니까 3B몰, 분자당 Y 안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Y 원자는 여기 4AM 더하기 3B, 여기는 4AM 더하기 3B만큼 들어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고, 나에서가 다에서의 3분의 5배라고 했으니까 5대 3이다 라고 간단하게 표현해 줄 거야. 그럼 여기선 또 누가 약분되냐? 분자가 똑같으니까 약분이 되는 거죠. 전체 원자수도 서술을 해볼 건데요. 똑같아요. 방금 연습했던 것처럼 분자당 원자수 3m개인데 A몰 있으니까 3AM개, 분자당 원자수 4개인데 B몰 있으니까 4B예요. 얘 그대로 4B고 얘는 2배 됐으니까 6AM몰만큼 있겠죠? 얘도 6AM몰 4B 그대로 있고요. 분자당 원자수 1 더하기 M개인데 그런 애가 C몰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와 다에서 살펴보면 3am 더하기 4b가 가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6am 더하기 4b 더하기 1, 여기 그냥 쭉 쓸게요. c 더하기 cm이 11대 20이다. 가에서가 다에서의 20분의 11배니까 와 같이 서술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지워 볼 건데, 여기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정리하면 2a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5가 2a 더하기 b분의 3이 돼요. 그럼 x자로 한번 곱해 볼 건데 10a 더하기 5b는 6a 더하기 3b 더하기 3c와 같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4a 더하기 2b는 3c와 같다라는 거 하나 나와요. 그럼 c는 3분의 4a 더하기 2b와 같은 거니까 여기 미지수 하나 3분의 4a 더하기 2b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 비례식을 해결을 해볼 건데요. 2am 더하기 b 더하기 c는 2am 더하기 2b가 되죠. 그럼 얘네들 지워진단 말이야. 그럼 b는 c와 같다라고 서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 그냥 간다. 그럼 여기는 3분의 4a 더하기 2b가 c와 같았는데 얘가 또 b랑 같은 거지.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이용해 보면 4a 더하기 2b는 3b예요. 그럼 4a는 b와 같은 거죠. b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서술할 수 있는 거고, 그럼 b가 4a와 같대. b가 4a와 같대. b가 4a와 같대. b랑 c는 같으니까 c도 결국에는 4a와 같다라고 써서 미지수를 모두 다 소거시켜 줄 수 있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3am 더하기 16a 대 6am 더하기 16a 더하기 4a 더하기 4am이 11대 20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얘 냅두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3am 더하기 16a 대 얘네 더해주면 10am 더하기 20a가 11대 20인 거죠. 약분해보면 얘 10, 얘 5, 얘 10으로 또 약분될 수 있고, 처음부터 10으로 했으면 2, 2, 1로 약분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계산해보면 11am 더하기 22a는 6am 더하기 32a가 됩니다. 모든 항에 a가 포함되니까 지워주면요. 5m은 10과 같기 때문에 m은 2가 된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a분의 b는 a분의 4a와 같은 거고 m은 2이기 때문에 이 값 계산하면 정답 2, 5번 나옵니다.